오늘은 1월 14일입니다. 이제 1월 시장이 개장한 지도 꽤 된 거고요. 1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 절반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봤더니 한화그룹주들 그리고 SK그룹주들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SK그룹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SK그룹주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CES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관람평을 아주 길게 남긴 리포트들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영증권에서는요. SK그룹 관련 리포트를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SK그룹의 AI 삼신기는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이 세 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HBM,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유리기판 쪽 꽤 많습니다. 액침 냉각 쪽도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앙에는 SK그룹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2025년에 CES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전시관의 입구라고 합니다. 혁신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의 문을 지나야지 SK 전시관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혁신의 문을 지나면요. 세 가지 코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코너는 AI 데이터 센터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서비스, 세 번째 코너는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세 개 가운데 신영증권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특이했고 특징적이었고 혁신적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코너로 가면은 먼저 SK하이닉스 코너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요 이번에 HBM을 공개를 했고요. AI 서버에서 생기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HBM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CES 2025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SK의 두 번째 기업입니다. SK앱솔릭스, SKC의 자회사인데요. 이번에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고 유리기판을 통해서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요. SK엠무브인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에 SK엠무브는요. 액침 냉각 솔루션을 공개를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한번 액침 냉각 솔루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은요. 사실상 이번 CES 2025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번에 SK는요. CES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 개선을 위한 차세대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HBM도 그랬고 유리기판도 그랬고요. 액침 냉각도 그랬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한다. SK하이닉스 HBM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이 조건 하에 SK하이닉스 24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 기업들이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 하나하나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CES 2025에서 HBM3 16단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3GB 칩을요. 보시다시피 16단으로 이렇게 쌓은 것이 HBM3 16단입니다. 16단으로 이렇게 쌓여서요. 총 48GB의 용량이 된 건데 이전보다 확실히 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은즉슨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SK하이닉스가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선두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MR-MUF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영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이 내놓은 거 함께 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는요. SK앱솔릭스가 내놓은 겁니다. 네, 유리기판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의 변형이 적고요. 또 미세 패턴 구현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 반도체 패키징에 굉장히 적합한데요. 수동 소자를 이 유리기판 안에 탑재할 수 있어서 두께도 더 얇게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기판이다라고 불리는 건데 이번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SK 앱솔릭스의 김성진 CTO가 직접 나와서 프라이빗 부스에서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직접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리는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크랙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요. 김성진 CT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K가 10년 동안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크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 조성부터 코팅 등 손상 방지 노하우를 계속해서 연구해왔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10년 동안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온 것이다. 라고 프라이빗 부스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고 SK 앱솔릭스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이번에 CES 2025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물론 이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유리기판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SK 앱솔릭스는 꾸준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C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주가가 좀 탄력을 깊게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아마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말고 이어서 또 있죠. 액침 냉각도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액침 냉각입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서버를 좀 식히기 위해서 액체 서버를 담그는 솔루션입니다. SK M무브가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액체를 제공하게 됩니다. SK M무브의 이전 사명이요. SK 루브리컨트인데 루브리컨트는 윤활유를 의미합니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SK M무브는 액체 서버를 담그는 이 솔루션을 계속해서 좀 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액체를 제공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시장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 업체들은 1, 2년 전부터 액침 냉각을 적용해 왔는데요. 24시간 동안 5에서 6년 정도 앞으로 가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액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부품에 열화가 있을 테고 금속도 부식도 있을 테고 액체가 오염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SK M무브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앞으로 블랙웰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전력량의 1600W를 초과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액침 냉각은 더 상용화가 더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앙에는 SK M무브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CES 2025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왔는데요. HBM 보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유리기판, 세 번째로는 액침 냉각 보고 왔는데 모두 다 SK가 선두에 앞서가는 그러한 기술들이기도 하고 1월 한 달 동안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2주 동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오는 세 가지 테마가 바로 이 세 가지 HBM 그리고 액침 냉각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 가지 이슈 그리고 SK 그룹주들은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